당뇨 환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가 당뇨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고요. 당뇨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혈당 상황을 빠르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전조 증상 기억하셔서 평상시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내 몸을 정상 혈당으로 되돌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당뇨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 통계 수치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늘어나지만 그 당뇨 환자 중에 과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치료를 받으면서도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대한당뇨협회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를 받는데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의 퍼센트 수가 68%나 됩니다. 그리고 당뇨인데도 내가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의 퍼센트 수는 28%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뇨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또한 당뇨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치료를 안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대다수의 분들은 더욱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이 조금 높아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뇌혈관이 파괴되면 그게 생명에 직결되는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를 알아보면 심장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2~3배가량 위험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투석을 할 정도로 콩팥이 망가지신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50%는 바로 당뇨병이 원인입니다. 또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고 하는 다리를 절단하는 원인 중에 1위 질환이 바로 당뇨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명의 원인이 되는 1위의 질환도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오더라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뇨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내 혈당의 상황은 어떤지, 당뇨 상황들을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매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죠. 건강검진상에서 당뇨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뇨병이 정말 많이 진행이 돼서 공복혈당이 126 이상 나타나시는 분들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공복으로 가시죠. 공복혈당 한 가지만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뇨의 진단 기준은 식후 혈당도 존재하고요. 또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로 기준을 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을 발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뇨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전조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이 찌는 겁니다.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뱃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내 혈당이 위험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뱃살 그리고 내장지방, 피하지방들은 모든 질환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은 물론이고요. 각종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데도 체지방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 증상은 자도 쉬어도 피곤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로를 많이 하는 40대 이상 직장인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때 건강검진도 소홀히 하고 계시다면 내 혈당이 높은 상황일 수 있겠구나라고 꼭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진득진득하다는 이야기죠. 근육 운동을 하면 젖산이라는 독소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산화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피가 맑아야 쉽게
쉽게 깨끗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내 혈액이 이미 고혈당 상태에 있어서 피로 물질들을 씻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내 혈당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염증입니다. 혈당이 높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각종 염증들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속살에 생기는 염증들이 특이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고혈당 상태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됐을 때 코 안쪽 점막에 염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염증이 있다가 없어지곤 했었는데 한 달 내내 염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식기 쪽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당뇨를 검사하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혈당이 높게 유지됐을 때 질염이나 방광염과 같은 증상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치주염이 너무 자주 생긴다거나 오랫동안 낫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나의 혈당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도 고혈당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다가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낮 동안에는 근육 펌프라는 게 있어서 팔이 한번 굽혀졌다 펴질 때마다 근육이 한번 수축하면서 혈관을 조이면서 그 힘으로 혈액들을 심장으로 밀어주거든요. 또 한 가지는 호흡 펌프가 있습니다. 들이마실 때 혈액이 쭉 끌려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밤에 주무실 때는 호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팔다리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심장 혼자서 혈액순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연히 펌프 두 개가 사라졌으니 혈액순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혈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근육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주무시는 동안에 힘을 한번 줬는데 쥐가 나버리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과음한 이후에 오히려 컨디션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특이하죠? 전날 술이 떡이 되도록 드셨어요.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나셨겠죠. 근데 컨디션이 전날보다 좋다라고 느껴지시는 당뇨에 노출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는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당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은 혈당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지만 혈당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용들이 밤에 쉬고 있을 때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과음을 하게 되면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해독하느라 간이 신경을 못 써서 당까지 못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혈당 상황은 예전보다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전조 증상 기억하셔서 평상시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나의 혈당 상황을 빠르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전조 증상으로 피부 증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열감과 함께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혈당이 높아졌을 때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피부 쪽에 혈당이 축적이 되면서 당 스트레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또 혈당이 높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쪽에 감염 요인에 의해서도 소양증,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피부가 평상시와 다르게 좀 가려움증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뇨, 혈당과 관련된 요인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톱에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당뇨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손톱이 노란색으로 바뀌거나 녹색을 띠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는 모두 다 감염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증상과 같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의 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주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손톱이 살과 잘 분리가 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도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증상 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들을 유의해서 생각하셔야 될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건 50대 이상의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의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죠. 각종 면역력도 떨어지죠. 근육량도 떨어지죠.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 조절 기능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내 몸에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인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실천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당 체크입니다. 내 혈당을 신속하게 알 수 있고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이처럼 쉽고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혈당 체크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 그리고 또 혈당 체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샘플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혈당 측정기죠. 가정용 혈당 측정기인데요. 스트립이라고 부르는 시험지가 있죠. 혈당 시험지 슬롯에 꽂은 다음에 끝에 혈액 한 방울을 묻혀서 혈당을 잴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기계입니다. 근데 이런 기계들 정말 요즘은 값싸게 나오거든요. 굳이 외국산을 사지 않으셔도 좋고요. 국산 기계에 들어가는 건 100원 선에서 구하셔서 사용하시면 적합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기 시작한 혈당 측정 기계가 있는데요. 24시간 혈당계라고 있습니다. 팔에 이렇게 부착해서 기계가 스스로 혈당을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계속 넘겨주는 혈당 측정기거든요. 좋은 것이 매번 피를 내서 측정해야 되는 번거로운 점을 싹 없애줍니다. 국내에는 세 종류가 시판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용 기간, 제한 기간이 14일인 것, 15일인 것, 그리고 10일인 것 이렇게 다르고요. 또 부착을 한 이후에 워밍업 시간이 2시간인 것도 있고 30분짜리인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적합한 것들 고르셔서 나의 24시간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24시간 혈당계가 아주 효과적인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저녁에 밤에 주무실 때 내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것 같다고 의심되는 분들, 특정 음식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24시간 혈당계가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별다른 것 없습니다. 검사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안저검사입니다. 눈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과 가서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셔야 되고 또 눈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6개월 내지 빠르면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내 망막의 상황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눈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침에 목욕탕 가시잖아요. 욕실에서 칫솔질 하시잖아요. 꼭 한쪽 눈을 가리고 벽을 쳐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통 욕실에 타일로 이루어져 있죠. 눈에 이상이 온 당뇨 환자분들은요, 한쪽 눈을 감고 그 타일을 바라봤을 때 굴곡진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보인다 그러면 내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당뇨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신경학적인 검진이 꼭 필요한데요. 당뇨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신경이 망가져서 생기는 당뇨족이 있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당뇨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감각신경이 망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내 발에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난 줄을 모르고 있고 살점이 뛰어나갔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감염이 되면서 그 감염이 퍼져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감각신경이 손상된 경우. 두 번째는 운동신경이 손상된 경우인데요. 발이 원래는 아치가 있잖아요. 이런 아치가 생기는 이유는 안쪽에 인대 근육들이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당기는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당기는 힘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당겨주는 근육이 신경이 손상이 돼서 힘이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더 조여들겠죠. 발가락 앞쪽에 상처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쪽에 압력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 번째 신경 이상은 피부에서 땀 분비가 잘 안 됩니다. 피지 분비가 잘 안 돼서 건조해지면 살이 트고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당뇨족이 유발되는 경우인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은 확장되기 때문에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데 발은 따뜻하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당뇨족이 바로 자율신경 손상에 의한 당뇨족이고요. 마지막은 혈관에 의한 당뇨족입니다. 혈관이 손상이 돼서 혈액 자체가 발로 안 가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 경우가 가장 치료하기 힘듭니다. 당뇨 환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가 당뇨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고요. 당뇨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각종 전조 증상들 꼭 기억하셔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혈당 조절이 가능한 몸으로 만드는 것, 내 몸을 정상 혈당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